맥스 2017에서 새롭게 추가된 아트 렌더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렌더러를 아트 렌더러로 설정합니다. 렌더 셋업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키보드 F10을 누릅니다. 상단의 렌더러라는 부분에 스캔라인 렌더러를 아트 렌더러로 바꿔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보시면은 어사인 렌더러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캔라인 렌더러를 클릭하셔서 아트 렌더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트 렌더를 선택하시면 이에 맞는 파라미터들로 바뀌게 되는데요. 옵션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트 렌더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옵션들과 렌더 엘리멘트, 즉 요거는 하나하나의 채널들입니다. 각각 두 개의 파라미터들로 즉 4개 변수로 구성이 됐는데 상당히 간단하죠. 이 아트 렌더러는 아트, 이 말이 뭐냐면은 오토테스크 레이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오토테스크 레이트레이스 ACER, 즉 A, 그다음에 R, T 이렇게 단어를 따서 아트라는 어, 용어를 붙였는데요. 이 아트 렌더는 특징이 뭐냐면은 CPU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렌더러입니다. CPU 전용 렌더러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무관합니다.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Vlay라든지 멘탈레이, 맥스웰 이런 렌더러들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아트 렌더러 자체가 CPU를 기반으로 하는 전용 렌더러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무관하고요. 이와 유사한 게 뭡니까? 바로 키샷이죠. 키샷. 키샷이라는 렌더러 자체도 CPU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작업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와 무관한데요. 역시 아트 렌더러 자체도 이 CPU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 렌더의 특징이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옵션들,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적죠. 매개 변수가 적다 보니까 쉽습니다. 쉽다.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렌더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급자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아쉽죠.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렌더러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아트 렌더러는 이 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과 연동이 됩니다. 리빗이라든지 인벤터, 그 다음에 퓨전 360,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레이트레이스를 사용하는 다른 오토데스크 제품들과 연동이 됩니다. 아주 손쉽게 서로 연동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그 특징이 백버너를 이용해서 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무제한으로 렌더링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무제한으로 렌더링 가능하다. 즉 이거는 뭡니까? 백버너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주로 네트워크 렌더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트워크 렌더링.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서 렌더링하는, 동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간략하게 특징들은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아트 렌더러는 이미지 기반 형태의 이 렌더러입니다. 이 이미지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걸 IBL이라고 하는데요. IBL,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 ALL,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입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이미지 기반 렌더러라고 얘기하는데, 이미지 기반 렌더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빛에 대한 특징들과 속성들을 이용해서 장면을 렌더링 해주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멘탈레이죠, 멘탈레이. 자,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렌더링 파라메다라는 부분하고요. 렌더링 파라메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필터링. 크게 보면 지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모든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렌더 퀄리티라고 되어 있죠. 렌더 퀄리티. 이게 뭡니까? 렌더 품질이죠. 렌더 품질. 근데 재미난 게 이때까지 여러 가지 렌더를 다뤄봤지만 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dB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dB. dB라는 건 이 데시벨이라고 하죠. 데시벨. 데시벨. 데시벨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신호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신호. 신호의 세기를 뜻하는 거죠. 신호의 세기. 현재 신호가 얼마만큼 강한 세기를 갖고 있느냐. 그걸 데시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데시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SNR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SNR. 이 SNR이라는 거는 줄여서 이 R이라는 거는 레티오라고 레티오 즉 비율이죠. 비율. 즉 이거는 SN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뜻합니다. 신호 대 노이즈 비율. 즉 어떤 신호가 갈 때 그 신호의 노이즈가 얼마나 있느냐 그 비율을 SNR이라고 이해하고요. 줄여서 그냥 SN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호의 품질을 갖다가 나타내는 척도죠. SNR이라는 거는 신호의 어떤 품위를 뜻하는 척도입니다. 가령 이 전자공학이나 정보통신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걸 잘 아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사실 잘 생소한 용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놀랐던 게 제 고등학교 때 이 전자 쪽이나 전기통신 쪽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러면 옛날에 PC 정비사 또는 PC 마스터 이런 거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강의를 하려면은 정보통신이나 전자기기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해를 하는 편이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는 편인데요. 이 신호라는 거는 대개 어떤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잡음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알다시피 노이즈죠. 노이즈. 어떤 신호를 들었을 때 지지직거리는 그런 것들을 잡음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라디오라든지 또는 스테레오 장치 같은 경우 이런 장치들은 이 SMP가 60 dB 이상이 가장 적합합니다. 60 dB 이상이 가장 적합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45 dB, 45 dB 이상이면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이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으면 상당히 귀가 거슬리죠. 거슬리고 머릿속에 통증이 옵니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둔 건데 보통 60dB 이상이 가장 적합한 거고 45dB 이상 되면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미니라는 수치부터 시작해서 드래프트, 미디엄, 하이, 엑스 하이, 맥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드래프트가 20dB인데 20dB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수치 중에 또 하나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요 값을 증가시켜 보면요. 미니일 때 1.0이죠. 즉 노이즈가 많다는 뜻입니다. 드래프트에서 값을 점차점차 올리면 어떻습니까? 수치가 올라가죠.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신호의 노이즈가 적다라는 뜻이죠.
신호의 노이즈가 적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입니까? 결국 요 값은 품질을 좌우하는 옵션이다. 맥스가 가장 좋다는 얘기니까 100dB이라는 거는 노이즈가 거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거의 없다기보다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럼 XI는 지금 보시면 한 38.3dB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실제 신호하고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가 정해진 것 같은데, 어, 결국 우리 사용자들은 이거 미니냐, 드래프트냐, 미디엄이냐 이걸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 수치는 그냥 뭐랄까요, 또 신호, 그러니까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과 영상이나 이미지상으로 전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를 지정해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값은 드래프트 상태 이 정도고요. 값을 올릴수록 데시벨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노이즈가 적어진다, 즉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품질이 좋아진다, 이미지 품질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드래프트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플랜을 하나 만들고요. 자, 위에 티어 포트를 간단하게 그냥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아트 렌더러는 여러 가지의 매티리얼을 지원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 스탠다드 재질도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매티리얼 타입을 클릭해보면은 오토데스크 기본 재질들, 그 다음에 멘탈레이 기본 재질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즉 다양한 재질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오토데스크 세라믹 지원해볼까요? 자, 주전자에다가 이걸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닥에는 스톤 적용할까요? 스톤. 자, UV 뚫매 적용시키고요. 자, 이미지에서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100. 자, 기본값이 이게 이는 오토데스크 매티리얼 타입은 이 스케일 크기를 작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가장 큰 단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적용하고요. 자, 드래프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설치할까요? 우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파지컬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요. 퍼스펙시브가 파지컬 카메라로 바뀌었죠. 그럼 조명 부분에 가셔서 타겟 라이트 설치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보이는 각도에서 조명 하나 설치하시고요. 자, 3점 조명 형태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를 온 시키시고요. 어드밴스 레이트레이스트 자, 101달러 정도 이 정도 해두고요. 그럼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카피로 하나 복사하고요. 자, 이거는 키라이터, 이거는 필라이터 설정할 겁니다. 그림자는 오프 시키고요. 한 30 정도, 한 60 정도, 60칸델라. 자, 위치는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하나를 다시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거는 백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는 한 20 정도. 키라이터, 필라이터, 백라이터 각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렌더링 걸어볼까요?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빛이 강하네요. 자, 50, 20, 10. 자, 렌더링 메뉴에서 인바이러먼트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파지카 카메라 브레이지 컨트롤이라고 있죠. 익스포트 컨트롤. 즉, 포토매틱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 조리개라는 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리개는 장면 전체의 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렌더 프리뷰 눌러보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오토매틱 익스포즈 컨트롤. 자, 드래프트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중간중간에 보면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곳이 있죠. 일단 미디엄으로 올보죠. 자, 클론으로 복제를 하나 하고요. 렌더. 자, 보시면은 이 수치를 조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렌더 시간은 많이 늘어나죠. 자, 요걸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제거된 곳이 있죠. 특히 이 주름자 부분을 보면은, 그렇죠? 특히 이 바닥하고 이런 부분들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조금 더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하이로 올리겠습니다. 엑사 한 45dB 이상이 조금 적합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설정해 보고요. 다시 클론 하겠습니다. 자, 렌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 한 3, 4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7분밖에 몰랐죠. 자, 중지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두 가지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 나죠. 이게 지금 민이고요. 이게 민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드래프트, 그럼 이거는 XI 상태. 한눈에 보기에도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Stop rendering even if quality is not attained. 자, 이거는 원하는 어떤 렌더링 품질을 얻지 못한 경우에 원하는 렌더링 품질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중지한다. 즉 렌더링을 중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지시키겠다. 렌더링을 중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무한대로 렌더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설정을 내두면은 작업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여기 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0분 30초. 10초로 해볼까요? 10초. 자, 10초로 하고요. 렌더링 걸겠습니다. 역시 X 하이로 합니다. 자, 중지돼 버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민이나 드래프트보다는 좀 낫죠. 여기 설정 시간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라는 건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설정한 시간을 50번 반복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시간이 채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